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 온 세상이 알록달록하게 물드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하루는 알록달록하신가요? 저희 에피소드와 함께 알록달록한 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에피소드입니다. 가득하게 들떠있는 마음과 설렘으로 다 새겨졌어 내 하루가 채워져 네 생각들로 빈틈이 없지 주위에 약한 널 잡을 두 손 따뜻하게 해 지금 다행이야 오후 2시 가장 따뜻한 시간 약속했잖아 널 데리러 가 한 걸음에 안녕하세요, 에피소드의 김가람, 박지유, 이유경,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2주의 기자상을 뽑기 위해 기자를 선정해야겠죠? 오늘 저희 에피소드는 어떤 기사를 뽑았을까요? 지금부터 각자 선정한 기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람 언니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양유경 기자님의 집 앞마당 논밭으로 날아드는 골프공에 사람 칠까 두려워 라는 기사를 선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골프 연습장에서 공이 날아오는 문제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읍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골프공이 날아와 슬레이트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밭에 박히고 승용차와 화물차가 각각 한 번씩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며 최근에는 골프장 앞에 주정차 한 방문객 차량에 공이 날아와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B씨 또한 밭을 갈다 보면 공이 20개가 넘게 나온다며 아직 공에 맞은 적은 없지만 혹시 농사를 짓다가 맞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독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하였고 여러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육은 고향 떠나 읍과 대전으로 100명 옷돌던 이원초 내년이면 40명이라는 김기현 기자님의 기사를 선정하였는데요. 5년 전 학생 수 100명 이상을 넘나들던 이원초등학교가 내년이면 전교생이 40명으로 크게 내려앉을 전망이라고 해요. 이원초는 원래 면 단위 학교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지만 2019년부터 학생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는데요. 본래는 지역의 유산인 묘목과 양궁과 함께 우리 지역 작은 학교 성장의 발판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학교의 특색을 보여줄 교육과정을 구축하지 못했고 지역의 유산 역시도 학교의 특색으로 살려내지 못해 거듭되는 위기 상황에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교우관계를 위해서 등의 이유로 학교를 읍으로 보내주셨다고 인터뷰했는데요. 또한 지역 내에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인프라도 없거니와 농촌학교가 읍단위 학교와 비슷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인구 유입보다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학생 수 감소의 중점적인 원인을 인구 유출에 두었습니다. 또한 묘목이나 양궁 등 지역 유산을 의존해서 벗어나서 활용계획을 세워 지역의 특색을 보여줄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선택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이원에 자주 놀러 갔었는데요. 그래서 이원이 뭔가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또 이원초에서도 자주 뛰어놀았었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 추억이 있던 곳의 문제라고 하니 더 안타깝게 여겨지고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이유였고요. 또 객관적인 이유로는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기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도 가람이와 같이 양유경 기자님의 집 앞마당 논밭으로 날아드는 골프공에 사람 칠까 두려워 기사입니다. 요즘 골프장 문제로도 많이 신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골프공이 슬레이트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는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또한 신문 속 A씨는 2001년에 집을 지으시고 1년 후 골프 연습장이 생기기 시작한 후부터 골프공 문제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경우 진작에 해결이 되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주민이 먼저 살고 있었던 공간에 골프장이 건설된 것이라면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한 명이 아니며 한두 번의 피해만 본 것이 아닌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 안타까웠습니다. 한두 명만의 의견을 취재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근 공원을 방문한 사람과 근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 문제가 되는 내용이 맞구나라며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사람 칠까 두려워라는 문구가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제목부터 위험한 문제가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해를 본 주민과 그 외의 사람들도 골프공에 맞을까봐 두려움에 떨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제목으로 잘 요약된 것 같아 이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현경 기자님께서 쓰신 대청호 주변 불법 카페, 숙박시설에 머리 지끈거리는 옥천군이라는 기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대청호 주변 일부 카페와 숙박시설 등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업소들은 개고 조치, 처벌 등 이외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보이지 않아 옥천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기사의 제목에 대청호가 적혀 있어 어렸을 적 자주 놀러 갔던 기억이 떠올라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심각성이 있는 내용이라 더 집중도 있게 기사를 읽을 수 있었고 앞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가 이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기사들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김기현 기자님 1표, 이현경 기자님 1표, 양유경 기자님 2표 이렇게 뽑혔습니다. 와. 그럼 이번 토크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멜로망스의 고백과 전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올게요. 달이 차고 내 마음도 차고 이대로 담아두겐 너무 안타까워 너를 향해 가는데 다른 내게 오라 손짓하고 귀 속에 얘기를 하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야 제일 맘에 드는 옷을 입고 노란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널 바라보다 그만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네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로맨틱하고 달콤한 말을 준비했단 말야 숨이 차고 밤 공기도 차고 두 눈을 감아야만 네 모습이 보여 걸을 수가 없는데 구름 위를 걷는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 널 알게 된 후부터 나의 모든 건 다 달라졌어 이게 아닌데 내 맘은 이게 아닌데 널 위해 준비한 500가지 멋진 말이 남았는데 사랑한다는 그 흔한 말이 아니야 그보다 더욱더 로맨틱하고 달콤한 말을 준비했단 말야 날 봐줘요 내 말을
생각을 하고 또 해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사랑해.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부르다 보면 어제가 올까. 그립던 날이 참 많았는데 저 멀리 반짝이던 아련히 멀어져가는 너는 작은 별 같아.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 가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많은 바람 불어온다. 날려보내지 않을래. 잊혀질까 두려워 곁을 맴도는 10월의 아름다운 이 밤을 기억해주세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 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건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 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 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 오늘의 토크 2에서는 멸종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옥천신문에서도 멸종위기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지난 8월 11일 기사에서는 골프장 예정지인 동이면 지양리 일대에서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팔색조, 새오라기, 애기 뿔소똥구리 등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태 가치가 우수한 상황을 두고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주최 주관하는 제21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 공모에 도전을 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통과하여 관계자들이 현지 실시를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8월 4일 기사에서는 청산면 화성리 인근 도로에서 멸종위기 2급에 속하는 야생동물 담비 사체 2구가 발견되었고 최근 로드킬 등에 의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와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교동저수지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옥천신문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반달가슴곰이 청산면 산방일에 나타나 양봉 농가에 벌통 6개를 먹은 뒤 도주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멸종위기종에 대한 기사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멸종위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무엇인지 알고 가면 좋겠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가 지정 보호하는 생물들을 말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전멸된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물을 말하며 법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법정 보호종으로 현재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나누어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의하여 환경 불용으로 정하는 종이고요. 현재 68종을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험 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 위험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불용으로 정하는 종이며 현재 214종을 지정하였다고 해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호랑이, 여우, 늑대, 수달, 표범, 반달가슴곰, 삭, 하늘다람쥐, 담비, 물범, 물개 등 많은 동물이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하고 궁금한 내용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 있으니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멸종위기 종이 생기는 이유도 알아보면 좋겠죠? 멸종위기 종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서식지 감소와 훼손, 남획, 오염, 외래종과 질병, 기후변화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멸종위기 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완전히 없애거나 단편화시키거나 서식지 핵심 특성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생물종이 서식하는 환경을 바꾸는 일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농업, 벌목, 수송, 거주지나 상업 용지로의 개발, 에너지 생산이나 광산 개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담수 서식지의 경우 주로 하천 단편화와 취수가 일반적인 위협 요인이라고 합니다. 또 남획에는 직접 남획과 간접 남획이 있습니다. 직접 남획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의 사냥 및 밀렵 또는 수확을 말하는데 이때 생계용과 상업용인지는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간접 남획은 어업 과정에서와 같이 의도하지 않았던 종이 잡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다른 이유에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법한 이유 같아요. 오염은 해당 종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듦으로써 생물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단적인 예로 기름 유출 사고 시 발생하는 일을 들 수 있어요. 오염은 또한 먹이의 양이나 생식 능력에 영향을 주어 시간에 따라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생물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답니다. 외래종이 도입되면 고유종과 공간 및 식량, 기타 자원을 두고 경쟁하거나 고유종의 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 없던 질병이 전파되기도 하며 인류 역시 전 세계를 오가며 한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질병을 옮기는데 이로 인해서 동식물이 죽어가면서 극소수의 살아남은 이들이 멸종위기종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마지막 이유는 기후변화입니다. 기온이 변화하면 어떤 생물종은 적합한 기후를 찾아 서식 장소를 바꿈으로써 적응하기도 합니다. 기후변화가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기온변화는 이동과 번식 같은 계절적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를 교란하여 계절적 행동이 잘못된 시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식지에는 번식기와 먹이가 풍부한 시기간에 맞춰진 관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으면서도 이유를 들어보니 대부분 사람들을 이유로 많이 멸종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멸종위기종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다면 멸종위기종을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좋겠죠? 저희 나라에는 총 116종의 멸종위기종이 있으며 육상식물이 39종으로 제일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저희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일상 속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상 야생동물 구조 신고입니다.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구조센터에 구조 신고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물 다양성 중요성 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생물을 널리 알리는 게 좋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생물 다양성 친화 제품 소비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기업의 제품을 소비하면 멸종위기 생물들에게 더욱더 좋겠죠. 네 번째는 야생동물 개인 사육 지향인데요. 귀여운 야생동물을 발견했더라도 자연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살생 금지입니다. 곤충 채집 체험 후에는 다시 자연으로 보내주고 길가에서 예쁜 꽃을 발견해도 꺾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서식지 주변 쓰레기 줍기입니다.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치워주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야생동물에게도 좋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밀렵, 밀수품 구매 금지입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로 만든 불법 가공품은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들 좀 전에 옥천신문에 실린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듣기도 했고 지금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는 앞서 말했던 옥천신문의 골프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에도 계속되고 있는 골프장 설립 이정지에서 멸종위기 종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맞게 요즘에도 계속되고 있는 골프장 설립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동이면에 설립 예정인 골프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아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요. 멸종위기 동물이 등장하는 장소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동이면에서 멸종위기 종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동이면 그 장소가 멸종위기 종이 서식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여가와 취미 등을 위해 골프장을 설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대책일지라도 골프장 설립을 좀 더 생각해내거나 설립 장소를 바꾸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는 마음이 드네요. 멸종위기는 말 그대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며 몇 없는 동물이기에 살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더 우선일지라도 멸종위기 동물을 배려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지우와 같이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아서 딱히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 신문을 읽다 보니 골프장 예정지에서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골프장 설립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멸종위기 동물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도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아서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었는데요. 골프장이 설립된다면 지역의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편리함 역시 보장되겠죠. 하지만 골프장이 설립되어서 멸종위기 동물들이 멸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사람이고 사람은 절대 자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멸종위기 동물이 멸종될 만한 일들은 최대한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물론 골프장이 생겼을 때 이점도 당연히 있죠. 그렇지만 저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골프장이 설립될 부지는 생태 환경이 매우 잘 보존된 지역으로 생태 관광지구로 지정된 곳인데요. 팔색조, 수리부엉이, 새오리기, 붉은 배샘애, 애기뿔 새똥구리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 50년 이상 안정된 숲이 골프장 건설로 망가지면 멸종위기 종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무수히 많은 동식물들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되겠죠. 게다가 골프장 예정지는 멸종위기 동물들이 발견된 서식지와 직선거리 700m에 이를 만큼 가까이 위치해 있어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서식지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데요.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단일 작물인 잔디를 깔고 농약이 다량 사용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골프장이 건설되면 문화적인 인프라가 생기고 여가 생활의 선택지도 늘어나겠죠.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테고요. 하지만 저는 골프장 건설로 인한 장점이나 이로 인해 주어지는 이점보다는 원래 그 땅의 주인인 그 땅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네,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건 또 처음이네요.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다들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는 케이시의 가을밤 떠난 너와 그리즐리의 베이지 코트,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올게요. 가을밤 떠난 너 그런 너를 기다리는 나 그 계절은 다시 돌아 너를 생각나게 해 사랑한다고 기다린다고 전해달라고 이런 내 말 차가운 밤 향기에 쓸쓸해지는 이 밤 잘 지내고 있니 넌 바쁜 것 같더라
네 소식을 들어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 해도 사실 혼자 많이 울었어. 네가 보고 싶은 밤, 울컥해지는 밤, 잠 못 이루는 밤, 시간만 더디게 가. 가을밤 떠난 너, 그런 너를 기다리는 나, 그 계절은 다시 돌아 너를 생각나게 해. 사랑한다고 기다린다고 전해달라고 이런 내 맘, 차가운 밤 향기에 쓸쓸해지는 이 밤.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데 뭐가 그리 어렵던지 우리 그때 내가 얼마나 못났었는지 정말 지독하게 미웠어. 네가 보고 싶어져 수없이 참아도 걷잡을 수 없이 부쩍 커버린 내 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었는데 넌 이 모든 추억들을 지우고 살 수 있니?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못다한 말들이 많다고 너에게 줄 마음이 아직 남아 여전히 나 기다린다고 한 번만 돌아오라고. 지나간 시간 속에 아직 멈춰 있다고. 가을밤 떠난 너 이제 홀로 서 있네. Let's go drive 어서 나와 오늘은 어디로 떠날까. 집 앞이야 바로 나와 베이지 코트 보이면 나야. 눈을 떠보니 벌써 시간이 됐어. 멋진 옷을 고르고 Wake up babe 잠든 날 깨우고서 하루 종일 나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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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time. 나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어. Look at my life 지금 나와 바다와가 5분 뒤에 도착해. 어디 갈까 넓은 바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만 해. 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다른 남자들이 쳐다봐도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Baby sorry 나 좀 늦었지. 가까운 빵집에 들렀어. 뭐 할래 영화 보러 갈까. 너라면 다 nothing at all. Baby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널 만나기 좀 왜 이렇게 떨리는데. Let's go drive 집 앞이야 베이지 코트 보이면 나야. 어디
어디든 상관없어 내 옆에 타 좋아하는 걸로 들어줘 음악 네가 옆에 있어 집중이 안 돼 너의 취향 아니 모든 게 궁금해 알고 싶어 네가 좋아하느냐 다음엔 미리 준비할게 난 티넌 내 오른손 아니 왼손 끄떡없을 거야 right Baby sorry 나 좀 늦었지 가까운 빵집에 들렀어 원래 영화 보러 갈까 너라면 다 nothing at all Baby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는데 널 만나기 좀 왜 이렇게 떨리는데 Let's go drive 집 앞이야 베이지 커트 보이면 나야 I'm wearing beige I'm wearing beige Baby 여태까지 이런 적 없는데 널 만나기 좀 왜 이렇게 떨리는데 Let's go drive 집 앞이야 베이지 커트 보이면 나야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이번 토크 3에서는 가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오프닝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8월 8일이었던 입추가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시작되었는데요. 다들 가을이 되면 떠오르거나 또는 기대되는 것이 있나요? 저는 가을 하면 낙엽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빨간색 단풍과 노란색 은행잎을 보면 정말 가을이 왔다는 게 실감이 나고 또한 낙엽과 어울리는 코트가 생각이 납니다. 가을이 되면 코트를 입는 사람도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저는 가을에 낙엽과 코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경이는 가을이 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것은 바로 밤 산책인데요. 가을 밤에는 항상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서 날씨가 좋잖아요. 그런 날에 친한 친구든 사랑하는 연인이든 짧은 산책로를 함께 걸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가을하면 단풍이 떠오르는데요. 가을에 산에 가면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아주 소복히 쌓여있는 단풍잎들을 밟는 소리가 정말 좋잖아요. 단풍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도 마치 단풍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눈이 즐거워지기도 하고요. 역시 또 짰나요, 저희? 역시 가을하면 단풍과 은행나무 아닌가요? 그쵸.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가 길 양옆에 나열되어 있고 바람이 불어 낙엽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예쁘죠. 맞아요. 그리고 저도 가람이와 같이 코트가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코트 중에서도 베이지색의 바바리 코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얇고 바스락거리는 게 왠지 낙엽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오, 저랑 통했네요. 낙엽과 코트. 다음 이야기할 주제는 가을에 하고 싶은 것인데요. 다들 가을에 하고 싶은 것이 뭔가요? 비밀. 정말 아쉽네요. 저는 가을이 되면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저는 수학여행에 가서 예쁜 사진들도 많이 찍고 친구들과도 좋은 추억을 쌓고 싶어요. 저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캠핑이 가장 하고 싶은데요. 가을이라는 계절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잖아요.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랄까요? 또 캠핑을 하면서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보고 싶은? 막상 캠핑을 가면 흩날리는 낙엽에 짜증을 낼 것 같기는 하지만요. 꼭 캠핑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습니다. 저는 가을에 산에 가고 싶은데요. 네? 헐.
굿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렇게 좋죠. 제가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가을에 산에 안 갈 것 같기는 해요. 못 가요 수연이는. 생각해도 못 가요. 체력이 안 돼서 포기해 중간에. 가을에 산에 가면 나무들이 갖가지 예쁜 옷들을 입어서 정말 다양한 색깔로 물든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데요.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만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 못 가요. 아 근데 좋아요. 가을에 산을 오르면은 수연이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런 풍경은 그렸지만 막상 늦잠 자서 못 갈 것 같거든요. 아하. 우경이는요? 네, 저는요. 사계절 중에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은 가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날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캠핑이나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가을 하면 생각나는 노래 하나씩 추천해 볼까요? 저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중학생 가을 때 이 노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가사가 가을에도 어울리는 가사라서 더욱더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가을하면 가장 떠오르는 노래가 멜로망스의 고백인데요. 재작년 딱 이맘때쯤에 나왔던 노래인데 그 당시에 이 노래에 빠져서 엄청 듣고 부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을하면 이 노래가 꼭 떠오르더라고요. 들을 때마다 정말 설레는 노래입니다. 아마 가을하면 다들 이 노래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가을 탄다는 말이 있듯이 가을은 정말 사람을 감성과 낭만으로 물들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라는 노래가 생각나요. 제가 감성이나 낭만이랑은 좀 거리가 많이 먼 사람인데 이 노래만 들으면 되게 한껏 감성에 빠져들어서 낭만에 취하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해주거든요. 수연이의 감성 탄 모습 매우 궁금합니다. 수연이는 가을을 타본 적이 있다. 아, 제가 조금 어, 곧 있으면 수연이가 감성을 탄다. 낭만 있네요. 네. 다음으로 저는 K씨의 가을밤 떠난 너가 생각이 나네요. 제목부터 가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가을에 완전 어울리는 노래죠. 가을하면 왜인지 공허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을밤 떠난 너는 사랑했던 이를 보내주고 사랑하는 이가 떠나가는 느낌이라 가을의 이 공허한 느낌이 잘 담긴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밤 떠난 너로 선정하게 되었어요. 다들 정말 가을에 맞는 노래들을 잘 맞게 선정을 했네요. 오늘 앞에서 들었던 노래들은 저희 에피소드 친구들이 가을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을 한번 틀어봤는데요. 마지막 노래는 수연이가 추천해준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와 혜수 PD님이 추천해준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규현의 광화문에서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 계절은 두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돌아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you'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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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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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없는 이 거리에 나 혼자 널 서성이나 봐. 참 보고 싶나 봐. 너를 보내놓고 아직 나 혼자 널 사랑하나 봐. 아직인가 봐. 사랑하나 봐. 네가 날 떠나가던 시린이 계절이 돌아오면 가을 타나 봐. 그리운가 봐. 가을 타나 봐.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어떻게 생각해? 만나서 반가워. 아마 첫인사부터 이런 맘이었었는지도 몰라. 나 이제 내게 다가서려 해. 거리를 좁혀보려 해. 나 망설이지 않기를. 우리가 만약 시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예쁘디 예쁠 거라 생각해. 혹시 넌 어때?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혹시 근데 말야 내 고백 말이야 답 안 해줬잖아. 너는 나 어떤 것 같아? 부담 안 가져도 돼. 진짜야 나는 괜찮아.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내가 그리 갈게. 아마도 내가 이런 마음을 보내다 보면 널 깨닫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진 못하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설렜던 기억으로 남기를. 이대로 너와 내 시간이 멈춰버렸음에 아직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난 괜히 그래 할 얘기가 많은데 마침 너희 집 근처야. 혹시나 괜찮다면 잠깐 시간 될까? 만날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 그래 웃지 말고 대답해 줄래? 그럼 나게 네 설레. 장난치지 말고 내게 답해 줄래? 내가 그리 갈게. 잠깐 시간 될까? 그 한마디보다 사실 지금 당장 널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 그냥 보고 싶어. 나 너 좋아해. 말로 다 못할 정도야. 널 좋아해. 널 보고 싶단 말, 날 안아달란 말, 너에게 했던 모든 말 전부 다 진심이야. 단 한순간도 가볍거나 쉽게 생각했던 적 없어. 이젠 너도 답해줄래? 내가 그리 갈게.
어땠는지 아직 여름이 남아 왠지 난 조금 지쳤던 하루 광화문 가로수 은행잎 물들 때 그제야 고개를 들었었나 봐 눈이 부시게 반짝이던 우리 둘은 이미 남이 되었잖아 네 품 안에서 세상이 내 것이었던 철없던 시절은 안녕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 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 봐 난 모르겠어 세상 살아가는 게 늘 다른 누굴 찾는 일인지 커피향 가득한 이 길 찾아오며 그제야 조금 웃었던 나야 처음이었어 그토록 날 떨리게 한 사람은 너뿐이잖아 누구보다도 사랑스럽던 네가 왜 내게서 떠나갔는지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그 손 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봐 그 자리에서 매일 알아가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은 먼 날엔 그저 웃어줘 난 행복해 오늘 여긴 그대처럼 아름다우니 괜히 바보처럼 이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했어 광화문 이 길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 봐